공간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소렌토 2세대를 타면서도 2열 공간도 꽤 많이 타봤는데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수석을 지금 현재 앞으로 최대한 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더 넓어 보이는데, 조수석을 뒤로 한번 당겨 볼게요. 워크인 시트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조수석을 뒷자리로 최대한 당긴다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열에서 조수석 위치가 이미 이 정도면 190이 앉아도 남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적당 수준에서 뭐 이 정도, 그리고 각도도 적당 수준이라고 하면 뭐 패밀리카로는 절대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산타페는 5인승과 7인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단 1열에 2명, 그리고 3명, 그리고 뒤에 2명 해가지고 7인승, 아니면 3열이 없고 앞열 2명, 뒤에 3명 해서 5인승. 산타페와 3세대 소렌토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렌토는 차량이 커지고 휠베이스가 넓어지면서 실내 공간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4세대 소렌토부터는 이렇게 2열 공간에 이렇게 좌석 2개만 배치가 되어 있어서 6인승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6인승이 굉장히 편해요. 팰리세이드와 모하비에서 경험했던 2열 공간을 소렌토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모하비, 소렌토 차량에서 6인승을 적용하면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만, 소렌토에서 6인승을 적용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6인승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공간에 뒷부분에는 이렇게 USB 충전 포트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시트는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는 앞에 1열 송풍구와 비슷한 느낌의 송풍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단에는 송풍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20V 이렇게 인버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12V 시거잭과 USB 충전잭이 하나 더 있어서 뒷좌석에서 충전을 하면 총 3군데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라고 하신다면, 이게 뒤에 3열 공간에 있는 USB 포트, 이게 3열 공간에 있는 USB 포트까지 사용하신다면 2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 포트는 총 5개의 USB 포트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6인승 모델이라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센터 콘솔에 컵홀더가 없다는 점인데, 그런 컵홀더가 없는 불편함을 이렇게 도어 쪽에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어서 컵홀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 같은 경우는 한 1리터짜리 물병 정도는 그냥 쉽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짜리 열선은 2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열 공간을 한번 접고요, 3열 공간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 공간을 가려면 이렇게 버튼 하나 눌러주면 이렇게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원상복구 할 때는 이렇게 살짝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뭐 약간 이 정도 틈이 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단에서 이 부분을 당겨서 더 밀어주시면 원래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사실은 전동식이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뭐 이 정도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3열 공간 한번 앉아볼게요. 제 키가 일단 171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뭐 3열에 앉았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 수준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레그룸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차량이 대형 SUV도 아니고 중대형 SUV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당겨 놨을 때 이 정도의 레그룸은 그럭저럭 탈만하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3열을 위해서 굳이 팰리세이드를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3열을 위해서 굳이 모하비를 살 이유가 없다가 되어버린 소렌토 4세대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좀 바뀌었죠? 사실 실외와 실내를 리뷰를 하고 바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영상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좀 느껴봤는데, 차량을 느끼면 느낄수록 굉장히 되게 재밌고 신기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현대기아 차들을 타보면 뭐 예상이 돼요. 연비가 좋아졌다, 출력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연에 한 50대, 60대를 타다 보니까, 그리고 최신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을 모두 타보기 때문에 예상이 충분히 되는 차량들이고,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더 자신 있었던 게 3세대 모델도 타봤고 2세대 모델은 현재 오너로서도 타고 있고 했기 때문에 4세대 뭐 크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영상 1부를 보시고 지금 2부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1부에서 생각보다 실외적인 부분은 뭐 나쁘지 않다, 실내는 뭔가 아주 특별하진 않다, 그냥 그러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최근 현대기아의 이 실외나 실내 디자인을 본다면 사실 소렌토는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행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렬한데, 이 강렬하다는 게 벨로스터 N처럼 굉장히 뭐 배기음이 팝콘 배기음처럼 빠바바방 터지는 이런 느낌의 이 강렬함이 아니라, 서울에서 강릉까지 갔다 와서 왕복 주행하면서 이 차량의 느낌을 좀 다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그리고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틀 있다가 실내 리뷰 1탄을 만들고 이틀 있다가 이제 주행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렌토를 4글자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겉, 바, 속, 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게 치킨을 얘기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단어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고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실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없던 6인승이 추가되고,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과 주행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촉, 속은 촉촉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어요. 굉장히 부드럽다, 뭐가 좋다, 특별하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차량은 타면 탈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과, 그리고 새로운 현대기아의 새로운 8단 습식 DCT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스마트 스트림 D2.2 엔진은 기존에 제가 타고 있는 2.2R 엔진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2.2R 엔진 같은 경우는 정말 출력, 토크와 출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겉에서 끌어올렸다면, 스마트 스트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최초의 8단 DCT 미션은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더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변속 충격도 없어요. 그리고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DCT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회사가 포르쉐, 폭스바겐인데, 포르쉐 폭스바겐 DCT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DCT 미션이지만 충격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들어간 현대기아 자동차의 8단 습식 DCT는 이런 변속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뭐 전혀라고 그러면 뭐 주행 100%에서 아예 안 느껴진다, 그건 아니고요. 약간 전기차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을 타시다가 전기차를 한번 딱 타보시면 좀 어지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 멀미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전기차를 딱 탔을 때 어지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일단 속도가 빠르고요. 내가 내연기관에서 예상했던 거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내연기관을 그리고 있지만 몸이 받아들인 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살짝 어지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소렌토가 그래요. 8단 DCT는
이 정도 주행이면 이 정도 질감에 이 정도 변속에 이 정도 충격이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을 완전 빗나가게 꼭 CVT 미션을 타는 듯한 SUV에 CVT 미션이 적용된 차량은 우리 주변에 QM6 그리고 닛산 엑스트레일 뭐 이 정도 두 차량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두 차량을 시승했을 때 미션이 CVT 미션이 들어가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은 CVT 미션보다 더 부드럽고 더 효율적이고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 이외에는 사실 뭐 제 지식으로는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네시스 GV80을 시승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뭐 노면에서 진동이 올라오는 것도 액티브 컨트롤로 제어를 해서 노면 진동을 많이 사라지게 해줘서 사실 주행을 해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뭐 미션적인 부분에서는 뭐 딱히 크게 뭐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GV80보다 소렌토를 더 사야 되는 이유는 바로 미션입니다. 이 미션 정말 미친 미션이에요. 웬만하면 정말 미쳤다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건 거의 뭐 사기급의 미션입니다. 일단 8단 습식 DCT 미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올 벨로스터 N 이렇게 N 고성능 차량이나 아니면 2.5 터보, 3.5 터보 새로운 현대 기아 자동차의 가솔린 터보로서 약 한 40토크가 넘는 차량들에 적용될 미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사실 소렌토 2.2 디젤이 뭐 그렇게 뭐 고성능 차량도 아니고 잘 나가는 차량도 아니지만 디젤에서 이 정도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가솔린 모델에서 얼마나 좋은 효율과 그리고 주행질감을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되는 차량과 그 안에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겉바속촉 겉은 굉장히 그냥 담백하고 바삭한 느낌의 SUV지만 정말 미션만 보면은 세단 그 이상의 느낌을 보여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렌토 차량과 GV80을 비교하면 좀 GV80한테 조금 미안한데 4천만원을 더 주고 왜 GV80을 사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차량이 더 크고 제네시스만의 가치 그리고 제네시스만의 뭐 실내 내장재 이런 고급스러움 뭐 이런 거를 본다면 충분히 GV80도 가치는 있지만 단순 미션만 놓고 본다면 이 차는 진짜 GV80보다 더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GV80에 8단 습식 DCT GV80에 3.5 터보가 들어가서 8단 습식 DCT가 들어간다면 그렇다 그러면 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2.2, 3.0 디젤이죠. GV80은 3.0 디젤이고 이건 2.2 디젤이지만 동일한 디젤 엔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행 질감은 얘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또 소렌토와 펠리세이드 이 두 차량을 놓고 또 비교를 하실 텐데 소렌토에 2.2 디젤이 들어가 있고요. 펠리세이드에도 2.2 디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엔진일 때 펠리세이드 가격이 조금 더 높긴 한데요. 굳이 3열 공간을 쓰지 않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굳이 펠리세이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펠리세이드보다 소렌토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8단 DCT 오늘 영상 내내 지금 8단 DCT에 대한 찬양만 하고 있는데 이 미션은 정말 뭐 단점을 좀 찾아볼래야 깔려고 뭘 찾아보려도 해도 미션에 그렇게 깔 게 별로 없어요. 네, 물론 뭐 이 차량을 정말 지랄같이 운전하신다면 정말 미션이 뭐 그렇게 좀 지랄 같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정속 주행에서 HDI 켜놓고 이렇게 주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디젤 엔진이지만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거나 이제 풍절음도 시속 130km 이전까지는 이전 소렌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렌토 이 차량의 단점을 뭐 말씀드리자면 일단 조금 단점은 차량에서 주는 피드백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 이제 달리면서 풍절음이 어느 정도 들리고 노면에서 소음이 올라오고
미션에서 진동이 오고 엔진에서 진동을 주고 소음들을 주는 이런 부분이 사실 운전자가 계기판을 보지 않았을 때 내가 한 100km 정도 달리고 있구나, 120 달리고 있구나, 130 달리고 있구나, 풍절음이 심해졌다 그러면 120이 넘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시속 130까지는 차량 외부나 엔진 미션에서 주는 진동이나 소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드백적인 부분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디젤 SUV라고 생각하고 타면 굉장히 좀 애매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용하면 좋은 게 아닌가, 조용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엔진 미션에서 주는 피드백이 없는 게 이제는 앞으로 나올 차량들한테는 당연하지만은 사실 계속 피드백만 주는 차들을 타다가 이렇게 피드백이 없는 차량을 타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어떨 때는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해요. 시속 80km 구간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신나게 듣다가 100km, 120km 넘는 거는 그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진과 미션에서 주는 피드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조금 장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차량이 굉장히 스포티한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세대 소렌토 차량을 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스포티한 매력이 넘치는 차량이에요. 달리려면 원하는 대로 달려주고 토크감으로 뒤에서 땅 때리는 그런 느낌도 주고 있지만 이 차량은 미션에서 그거를 다 걸러내고 ECU에서 엔진과 미션을 굉장히 많이 컨트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량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잘 나가요. 굉장히 잘 나가지만 운전자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굉장히 스포츠 모드로 놔도 이게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4세대 소렌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소렌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관에서 아주 크게 뭐가 특별하다라는 점은 히든 와이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할 부분은 이 송풍구 부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정말 본격적인 매력을 보고 싶다면 직접 타보셔야 돼요. 8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된 이 차량은 진짜로 리뷰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변에 기아 자동차 매장에 가시거나요, 아니면 압구정의 비트 360에 가시면 차량을 시승해 볼 수 있으니까요. 소렌토 차량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시승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리고 나는 조용히 탄다, 그리고 소렌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소렌토를 사시면 딱히 후회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로였습니다.